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연주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전남 광주 통합이 국회 의결을 앞두면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과 쟁점, 또 무엇보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지역의 미래를 묻다 오늘은 민영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속도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통합 이야기. 지금 이제 국회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선 2월 말까지는 반드시 이 통합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네. 이게 절차상으로 봐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럼 그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통합 효과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툴들, 수단들을 가능하면 많이 장착해둬야 된다. 그럼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봅니다. 물론 근래 보니까 민심 수습하고 특히 공무원 사회 동요나 뭐 교원 사회 동요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던데 네. 이런 것을 추스린 일도 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법 발의 앞두고도 지난달 말에 뭐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했습니다. 뭐, 예, 국회에서. 예. 거기서 좀 중요한 내용들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핵심은 지금 이 광주, 전남, 대전, 충남의 통합특별시 출범은 헌법의 명령이다. 헌법의 곳곳에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나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이나 쭉 살펴보면 네. 이건 헌법적으로 너무나 명분이 있는 그리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 이걸 이제 짚었고 예. 각 분야별로 이제 그게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근데 그 말씀을 뭐 여기서 다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가장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또 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 네, 어떻습니까? 그 통합의 필요성이 헌법적 요청이다, 명령이다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지금 우리 상황 그리고 지역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 일극 체계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에 임계체 왔다.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네. 이것을 전환해야 되는 다극체제, 지역주도 성장체제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역적 상황에서 보면 지역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소멸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예. 이 소멸위기로부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이 양쪽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 하자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딱 궁합이 맞아서 딱 손뼉이 쳐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목표가 있다면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여야 되냐면 지역적으로 보면 일단 지역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즉 지역의 경제적 역량이 커져야 된다. 네. 왜? 그걸 통해서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의료나 복지 시스템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서 굳이 서울을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굳이 다른 지역에 가서 네. 자라지 않아도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어떤 아이가 자라서 여기서 나서 자라서 교육받고 그리고 일자리를 잡고 여기서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키워가자. 네. 이게 이제 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죠. 네, 지역이 실질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빠르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민혜 의원께서는 초반에는 그래도 뭔가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셔요? 지금 과정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대통령께도 1월 9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제가 정부 일도 청와대에서 2번 정도 일을 해보고 지자체 일도 해보고 그리고 국회나 뭐 시민사회에서 일도 해봤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짜 진행된 거 못 봤다. 속도전이다. 이건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전이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위로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네. 정말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막 몰아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차분하게 의논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위에서부터 그냥 시도지사가 통합합니다.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통합합시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명칭 문제나 뭐 시청 소지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사실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네. 시민 여러분, 주권자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받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저는 그 대목에 완전히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의 긴박성 때문에 네.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예. 이 선거가 지나고 나면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핑계로 통합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서너 차례의 광전남 통합 시도 과정에서 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점은 또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빠르게 뭐 시기도 있고 선거도 있고 출범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좀 빠르게 왔지만 이를 좀 대체해서 주민 정당성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부분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으셔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통합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구체화하는 그 단어로는 원칙으로는 균형의 원칙, 균형 통합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장 통합 원칙이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라면 그런데 이 성장이 그냥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균형 통합이 돼야 한다. 즉 지금 혹시 통합 과정에서 놓치게 되거나 소외되거나 차별이 나타나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도 지역 그러니까 우리 역 내에서 특별시 내에서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부문 간에도 그렇고 그런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된다. 지금 통합을 경험해 본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들 중에 네.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통합해 보니까 결국 약한 쪽 그러니까 가령 순천과 승주가 통합해 보니까 승주의 농촌 지역이 되게 소외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는 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서 속도는 차치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셨을 때. 아직은 뭐 법률을 만들어서 틀을 짜고 있는 과정이어서 네. 이게 아쉽다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은 좀 지켜졌으면 싶었던 게 네. 지금 뭐 한쪽에서 막 머리를 깎느니 뭐 여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되게 좀 세게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 갈등이 생기곤 있죠. 예, 예. 특히 광주에서도 그런 말씀하셔요. 광주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광주시가 사라져 버렸네? 네.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씀하시고 또 교육이나 시도의회 통합 같은 경우도 교육 통합, 시도의회 통합도 아니 상황이 전혀 다른데 네. 비중이 이렇게 다른데 환경이 이렇게 다른데 막 하려고 하는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최소한의 이 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머리를 좀 맞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좀 놓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과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했다는 점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마다의 그 이해관계와 또 요구하는 원하는 바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지만요. 가장 조금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주청사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번복됐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시간을 좀 할애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세 개가 뭐 균등하게 뭐 배분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이해관계 첨예한 갈등 속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2차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네. 광주 전남 특별시로 하고 전남 지역에 시청 주청산 둔다 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합의해서 발표한 건 아니었는데 네. 전달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사 문제하고 그 명칭 문제를 네. 이게 마치 교환하는 듯한 이 과정도 사실은 온당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뭐 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전달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걸 확정됐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랬으니까요. 그만큼 뭐 뜨거운 감자였고 뭐 그렇죠. 선출된 잔체장이 뭐 있더라도 그 결정 가운데서는 또 뜨거워질 겁니다. 이 주청사의 그래서- 의미가 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 주청사만 놓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합의가 돼서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고 네. 또 광주 특별시라고 별칭을 두기로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이것도 또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청사를 지금 세 곳에 균형 배치하고 균형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저는 실제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세 곳을 균형 있게 정말로 운영을 해 볼 겁니다. 운영을 해 보면 아마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디를 주청사로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지 이 예. 통합특별시를 운영하는 데서 바람직한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세 곳에 행정부지사를 제외한 그러니까 기관유지 기능을 담당할 행정부지사를 제외한 네. 각 지역 책임 부시장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책임, 부문 책임 부시장이 각각 세 곳에 근무를 할 때 네. 가령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순회 근무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평소에 그렇지 않아도 순회는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일부러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보면서 실제 광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운영하는데 네. 어디에 이 행정 기능을 두는 게 좋을까? 네. 그게 저는 그 사이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필요하면 뭐 방법을 새로 용역을 조사라도 한번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결정하는 의견에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걸로 너무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의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네. 지금 문제인데 네. 실제로 의회가 지금 두 곳이 동시에 출발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합하는 과정부터 문제일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의회 회의실이 그때까지 갖춰지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새로운 곳에. 네. 그럼 기존에 있는 곳 중에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할 텐데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두 곳도 다 지금 첨예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의원 정수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의원 정수는 이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일단 뭐 그거는 뒤에 다시 예, 예. 듣겠지만요. 예. 일단 알 수 없다. 아니 지금으로서는 예. 가능한 곳이 어딘지 파악해봐야 될 거고 그렇게 보면 기존에 좀 규모 있는 회의실이 있는 곳이 지금 전남은 61명이고 광주는 23명이어서 네. 회의장부터 대거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가능한 손질을 덜 하면서도 가능한 방법이 뭔지 네. 그런 안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보다가 네.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한 3주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가장 적합하게 우선 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보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뭐 동부권 가셔도 뭐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서부권에서도 서로 소외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좀 큰 상황인데요. 광주의 모든 것이 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남 도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대통령께서 광주 전남의 통합 가능성과 이번 기회에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사실 주셨어요. 예. 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기 되기 전에 그때 제가 단계적 통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합의를 다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통합을 시작하고 그리고 시장지사의 통합 선거는 2030년에 치르는 뭐 그런 안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보기에 이 정부가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이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 제가 단계를 밟아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바로 네. 뭐야 전남이 다 광주로 쏠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네. 특히 전남 동부권이 야 우리는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서남권에만 집중되는 거야. 도청 일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원래 경제 규모는 그쪽이 훨씬 크거든요. 실제로 뭐 세무서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거기가 세금도 훨씬 많이 내고. 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데
지금은 이번 통합은 기존의 통합하고 다릅니다. 기존의 통합은 그냥 파이가 그냥 똑같이 변화가 없는 상태로 그냥 통합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파이가 커지는 통합입니다. 그럼 이 커지는 파이를 광주라고 하는 대도시에다 집중한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이 중심이니까 그쪽으로 쏠릴 거다. 이거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광주 전남 내에 광주 중심의 이 구조를 다핵 구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동북권에도 네. 서남권에도 그리고 중부권에도 생활 편익을 최대화하고 행정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단위로 예. 이 거점을 좀 두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광주 쏠림 현상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언급해 주신 대로 동북권과 서북권이 많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동북권에서는 우리가 계속 소외됐다 얘기하지만 서북권 또 서북권 나름대로의 그 고민들이 있고 서북권에서는 일단 지금 도청 소재지인 것이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합이 네네. 되면 어쨌든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동북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네. 행정통합으로. 예. 그렇게 말하면 서북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예. 성장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정말 이거는 예민한 문제여서 특히 선거 앞두고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더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제가 동북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예. 이제 지역주도 성장의 필요성 때문에 통합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은 뭐니 해도 사회적 성장도 있지만 경제적 성장일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장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산업의 중심지인 동북권이 기회를 더 갖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럼 동북권으로는 산업이 기반이 확충이 된단 말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북권에는 AI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진짜 큰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부의 신산업 수도를 중심을 어디로 잡을 거냐라고 본다면 네. 동북권이 되겠지만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네. 특히 이 재생에너지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네. 서남권이 이걸 최대한 살리는 경우에 저는 여기도 충분히 성장 엔진으로서 작동할 그런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서남권도. 각자의 산업 특성을 살려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또 광주에 계시니까 광주 시민들은 어떤 우려를 하시던가요? 광주 시민들은 통합을 네. 통해서 예. 혹시 이게 균형 발전을 한다는 이유로 광주를 소홀히 하면 어때? 라는 것도 있지만 예. 또 통합특별시? 근데 광주는 어디로 간 거야?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예.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가 그동안 중심으로 삼아왔던 산업 기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시가 지금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고 크게 확대된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 이제부터 경계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광주가 따로 있고 전남, 서북권, 동북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순환 체제로 갖춰야 된다. 생활은 거점별로 편리한 30분 생활권을 만들어야 되고 경제 문화는 네. 순환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결되고 순환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니까 광주에 무슨 특별한 불이익이 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융합하는 네. 방식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려고 통합을 하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 통합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재정 확보에 있어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연간 그 5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예. 사실 이 연간 5조를 쓰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약한 곳, 소외될 우려가 있는 곳, 차별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우선 보충해주는 원칙, 네.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좀 중시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 통합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성장 주도, 지역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영역. 그게 대개 뭐 AI, 뭐 에너지일지 또는 뭐 신산업 무슨 재료나 신소재나 무슨 그런 2차 전지나 이런 영역일지 예. 또는
문화 콘텐츠 영역일지 그런 것들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네. 우리가 어쨌든 지역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 부문의 씨앗이 되는 쪽에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 우선 투입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한 배분도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광주 전남 특별시의 네.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될 수 있게 우리가 재정도 잘 확보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잘 가져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크게 네. 두 가지 방향에서 특별법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분권은 그러니까 인사 조직이나 무슨 네.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국가 가지고 있던 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특별시로 이렇게 이양하나 이런 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하자. 그리고 인사 조직은 네.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지금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컨셉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그 카테고리가 없어요. 네. 자치단체 중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바꿔서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 시도, 네. 그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이제 가는데 거기에 특별시에서 그 광역시로 가는 거기에 통합특별시를 둡니다. 네. 이 말은 특별시에 준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우리가 서울을 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성장을 주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결과가 그 자율 운영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권 확보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한편에서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저는 제가 출마 이렇게 하면서 서울을 넘다 이런 슬로건을 하나 내세웠습니다. 네. 여기를 그 통합특별시가 신성장 이 특별시가 되는데 네. 여기에 서울을 넘다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그거는 지금 규모로 보면은 서울보다 클 수는 없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시민들의 삶이나 생활 환경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모든 특히 산업 성장 체계나 이런 네. 것들이 서울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예. 예. 아까 짚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의회 의원 정원수, 정수, 예, 예. 얘기를 아까 짚다가 넘어갔거든요.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셨는데 말씀 좀 주신다면요. 예, 지금 광주시가 139만인데 네. 23명입니다. 전남도가 178만인데 61명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원래 이게 합쳐졌을 때 기본적인 그 지역구별 평균 인구수가 있거든요. 네. 이 평균 인구수가 있는데 원래 평균 인구수의 50%를 초과하는 지역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50% 미만인 지역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 11개, 전남에 12개가 50%에 초과하거나 50% 미만이거나 그러니까 1대3 인구비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쪽이 2만 미만이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쪽은 6만 이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차이가 3배를 넘어가는 경우가 이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만약 이대로 그냥 단순 통합을 하면 61 플러스 23 해서 84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광주 시민은 네. 과소 대표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 구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하고 구 광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대표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 전남도와 광주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이 좀 절충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해결하기가 좀 그래서 특별법에 담지 못하고 지금 예. 그 정개특위라고 해서 네. 정치개혁 특위에다가 지금 보내놓은 건데요. 네. 저는 여기서 방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전남에 지금 지역구 조정하고 광주에 지역구 조정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예. 두고 광주시의 의원을 중선거 구제로 가서 한 지역구당 2명씩 뽑으면 네.
46명이 됩니다. 지금 23명에서 네. 비례도 두 배로 하면 46명이 돼서 이렇게 46대 61이면 인구 편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는 이런 방법이 가능한 방법인데 아마 이 정개특위에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자고 하고 나중에 이걸 다시 고민해보자고 이렇게 되면 4년간 아주 네. 곤혹스러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농어촌, 도서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농어촌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른바 이 불이익 배제 원칙에서 네. 아까 이 통합이 저는 이 특별한 곳에 특혜를 주거나 특별한 곳에 불이익 배제를 시키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하는데요. 불이익 배제 원칙이 기본적인 통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겨도 농어촌 지역에 불이익이 가면 안 되고 반대로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염려가 되면 특별하게 생긴 재정 확충을 통해서 이 재정을 활용해서 네. 이걸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곳이든 기본사회 원칙에 따라서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특히 지금 농어촌의 경우에 풍력, 영농형 태양광 네. 이런 걸 규모 있게 해서 이쪽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정도 확보하면 지금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 대략 한 4,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보장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금은 바이오나 이 케이푸드 있지 않습니까? 네. 농어촌에서도 농업 중에서도 얼마든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엊그제도 저한테 어떤 분이 제안을 하나 하시던데요. 네.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추면서 관련 산업을 농어촌 농업 관련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는 그런 방법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넓게 확장시켜 나갈 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겠다고 하셨고요. 다른 저희가 지금 광역 단위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긴 하지만 과거에 다른 작은 단위로 통합이 있었는데 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거는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쪽 동부권에서 특히 산업 통합이 많았고 네. 제가 사실은 어제 순천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순천 숭주가 통합했는데 네. 아니 그 숭주의 농촌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남권과 동부권이 좀 어려워졌어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지역 내에서도 통합한 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여기는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미리 마련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균형발전기금입니다. 예. 균형발전 기금이요. 특별회계, 예. 균형발전기금. 특별시 내에 네. 이런 걸 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되는 혹은 통합의 소외지대가 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항상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 이후에 10년 네. 뒤에 통합특별시의 미래는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 내의 격차가 없는 진짜 메가시티 그리고 환경적으로 세계 어디 내놔도 네. 그린 인프라가 쫙 깔려서 친환경적인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풍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도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목적인데요. 청년들이 결코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기에 정주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뭔가 우리 삶의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통합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을 수 있고 이게 뭐야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통합의 길이 열리면 성장의 길이 열립니다. 성장의 가능성이 커지면 우리 생활의 편리함, 도시의 쾌적함, 그리고 연대하면서 같이 사는 자치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약간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지만 앞으로 통합을 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민영배 의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지역 통합이 아닌 통합의 주체인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실현돼야겠죠. 확실한 균형 발전에 대한 기준 또 구체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광주 통합 지역의 미래를 묻다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